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이죠. 푸치니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인생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카푸치노하고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벨칸토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 도니제티, 벨리니, 로시니도 유명하지만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 하면은 양대산맥, 거의 이태리 오페라 말고 전 오페라 역사를 통틀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가 베르디, 푸치니일 것입니다. 베르디는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푸치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여러분 참 조금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자를 좋아하죠. 남자 작곡가, 음악가들 중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푸치니는 내 이 음악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은 내가 사랑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이었다 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참 많은 여성들에게 작곡의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이 푸치니는 토스카나 지방의 루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4대째 다 이렇게 음악가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오르간도 잘 치고 노래도 성가대에서 하면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때 모차르트처럼 어렸을 때부터 막 작곡에 재능을 보였던 그런 작곡가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랑 장난을 치고 항상 어머니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빌어야 됐던 아주 말썽꾸러기였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오르간 연주를 했던 그 오르간, 성당의 오르간도 여러분 그 파이프를 몰래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내다 팔면서, 파이프가 없으면 그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주를 할 때 딱 그거를 피해서 다른 음으로 교묘하게 연주를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미사 중에는 즉흥 연주라 그래가지고 자신이 딱 지어낸 것처럼 하는데 은근슬쩍 베르디 오페라의 멜로디를 집어넣는다든지 지적을 받기도 했던, 좀 유머도 있고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또 낙천적인 성격에 노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아주 작곡가로서 명성을 날린 이후에는 이국적인 취향이 있었어요. 아주 세련되게 비싼 양복을 딱 이태리 사람들 여러분 또 꾸며놓으면은 태가 나잖아요. 양복을 멋있게 딱 입고 그 당시 막 자동차, 요트 이런 것을 즐길 정도로 아주 패셔너블했던 감각적인 작곡가였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을 사랑했는데 참 그게, 이런 사람들, 그 카사노바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요, 다른 여자도 진짜 사랑한대요. 100%. 오늘 처음 만난 여자도 정말 사랑할 수 있나? 이해가 안 가네요. 참,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급급한데 이렇게 마음을 여러 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작곡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많은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들을 사랑하다 보니 그게 이렇게 푸치니 작품에 투영돼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렇게 유럽의 사조가 굉장히 신비로운 동양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런 유행의 흐름이 있었는데, 푸치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였지만 나비 부인이라는 오페라는 일본의 나가사키 항구를 배경으로 아주 가문이 몰락해서 게이샤가 된 이 초초상이라는 주인공이 미국 해군 장교와 사랑에 빠져서 아이도 낳고 이제 결혼도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미국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주 좀, 여기서의 이 초초상은 푸치니가 굉장히 치고지수나 정말 오매불망 한 남자를 기다리는, 그냥 원래 불교였는데 그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로 이렇게 개종을 결심하면서 가족들을 다 멀리하면서까지, 친척들을 버리면서까지 한 남자만 바라보는 그 지고지순한 여인상을 딱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예전에 이 나비 부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음악적 특징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푸치니가 생각한 이상적인 여인과 사랑, 이런 거를 들어보자면, 또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라 보엠이라는 오페라가 있어요. 라 보엠, 그 보헤미안들의
젊은 가난하지만 배고프지만 예술과 사랑이 있어서 행복한 젊은이들의 사랑을 그린 오페라인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미미는요 이렇게 술을 놓으면서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친구도 없고 조용히 혼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미미가 보면 그녀의 아리아에서도 그런 얘기 하죠. 그 봄의 첫 입맞춤도 내 거예요. 얘기할 정도로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봄의 햇살이 나한테 제일 먼저 비춰지는 거. 또 조용히 기도를 드리면서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을 술을 놓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사실은 그 시인 로돌포에게 딱 불을 빌리러 가서 내숭을 떠는 거죠. 그쵸? 로돌포도 이제 미미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열쇠가 없어진 척을 하지만 그거를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내숭을 떨면서 어머 껌껌한데 한번 같이 열쇠를 찾아볼까. 아주 영악한 아주 소박하고 순진하지만은 않은 그런 캐릭터가 미미랍니다. 남자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쥐락펴락 할 줄 아는 영악한 나비 부인 캐릭터에 비하면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요. 아예 좀 다른 성격으로 가자면 로마를 배경으로 한 토스카의 여주인공은 거기에서 뭐 자체에서도 캐릭터가 주인공의 하는 일이 오페라 가수예요. 그러니까 무대에 서고 다 국가행사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여성이겠어요. 아주 질투에 능한 또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정열적인 로마의 태양을 닮은 그런 캐릭터가 토스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 또 프랑스, 이태리, 나중에는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또 서부의 아가씨라는 미국을 배경으로 오페라 작품을 쓰기도 했던 굉장히 국제적이면서도 아주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작품을 많이 작곡을 했는데요. 푸치니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작곡했던 작품이 바로 투란도트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오페라 해설을 해서 우리 꼼파 여러분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투란도트는 중국 전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투란도트가 투란의 도터,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 시대를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좀 동화처럼 펼쳐져 내려오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아주 예전 내 조상 할머니부터 올라가서 능욕당하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킨 여러 가지 울분, 복수의 불탄이 차가운 얼음공주 투란도트가 수수께끼를 3가지를 내서 맞추면 이 투란도트와 결혼을 할 수 있지만 틀리면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많은 나라의 왕자들이 투란도트 공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수수께끼에 도전을 하지만 맞추지 못해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칼라프 왕자가 용감하게 도전을 하는 그런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거든요. 여기서 보면 투란도트 캐릭터가 지금까지의 푸치니의 작품을 통해서 보였던 여인과는 굉장히 다른 색깔을 하고 있죠. 실제로 오페라 가수도 이렇게 곱고 예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드라마틱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무겁고 좀 위험 있고 아주 영웅적인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성악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투란도트 거의 전문 가수가 있을 정도로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데 투란도트가 배역도 굉장히 영웅적이고 좀 강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줬고 이게 어떻게 보면 푸치니의 마지막 유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투란도트와 대비적으로 나오는 캐릭터가 류라는 예전에 칼라프 왕자의 이제 수발을 들었던 노예 소녀라고 볼 수 있죠. 혼자 그 왕자님을 막 짝사랑하다가 결국 왕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게 되는 지금까지의 푸치니의 어떻게 보면 좀 여성상 에서 가장 극단적인 헌신을 보여줬던 좀 지고지순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아무래도 푸치니를 본인이 이렇게 여성을 선택했던 입장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여성들이 대시를 하고 정말 인기가 많은 부와 명예를 갖춘 작곡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마음을 열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막
푸치니를 이렇게 흠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류 같은 여성상이 좀 익숙했을 거예요. 푸치니에게는. 근데 투란도트와 류. 요렇게 좀 대비되는 성격으로 아주 푸치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작품, 참 스펙터클하면서도 푸치니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 선율도 굉장히 중국 전통 선율이 나온다든지, 오케스트레이션도 이렇게 잘 오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징, 탐탐 막 이런 거를 써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음악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본인이 이제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렇게 세상을 떠날 거를 글쎄요, 직감했을까요? 이렇게 빨리빨리 작곡이 잘 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품은 내 모든 것을 실어 넣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을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산막을 작곡할 때 류의 죽음까지만 작곡을 하고 사실은 이 투란도트 오페라를 완성하지 못하고 푸치니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이제 푸치니의 아주 절친이었던 토스카니니가 이 곡을 지휘하면서 푸치니 선생님은 여기까지 작곡을 했습니다 하면서 푸치니가 작곡한 부분까지만 지휘를 하고 내려왔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프랑코 알파노라는 작곡가가 작곡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 그렇게 여성 편력이 심했던 하지만 너무 유려하고 서정적이고 또 호소력 있는 마음을 울리는 그런 멜로디를 써내려갔던 푸치니 마음속에는 어떤 여인이 최고의 여인이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주는 저 강렬한 토스카 혹은 투란도트, 지고지순한 나비부인 혹은 류 같은 이런 여성상도 있었겠지만, 푸치니가 아주 이상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빨리빨리 다 써내려 나가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의 마음속에는 딱 어떤 헌신적인 여인을 사랑하면 최고의 여인, 푸치니의 여인, 어머니가 좀 떠올라서 그런 거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치니 어머니는 사실 푸치니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 있는 아들을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겠지만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너무 이제 가난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시의회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게 여의치 않자 그 당시에 아주 이런 교육계를 다 쥐고 있었던 우리 마르게리타 왕후한테 편지까지 써가면서 푸치니를 좀 잘 교육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됐지만 많은 좋은 스승들을 찾아가고, 우리 요즘에도 왜 영재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아이고 어머니의 헌신이 없으면, 어머니가 또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고 학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지만 푸치니의 그 아름다운 작품이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머니의 헌신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푸치니가 아마도 직접 한 얘기는 아니지만 글쎄 세상을 떠나려고 보니 가장 자신이 느꼈던 최고의 여인의 사랑은 또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사랑, 그거를 여러 가지 여인의 모습에 투영시켜서 작품으로 쓰려고 했더니 좀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페라를 감상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베르디의 작품 라트라비아타라든지 리골레토라든지 일토르아와토레, 나부코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푸치니의 작품들 이렇게 작곡가의 생애를 떠올리면서 성격이라든지 그런 생활 환경 같은 걸 떠올리면서 음악을 들으면 사실 이게 이태리 말로 다 되어 있고 그래서 뜻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더라도 희한하게 이렇게 공감되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게 또 오페라를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는 요소예요. 물론 이제 뜻을 다 알고 어떤 장면인지를 알고 그 감정을 음악으로 느끼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한번 푸치니의 작품을 들어보실 때에는 이 작품을 또 썼을 때는 어떤 여성과 사랑에 빠져 있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서 그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좀 상상을 하면서 감상을 하시면 더 즐겁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치니의 음악도 함께 하시면서 더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